안녕하세요. 경북취업센터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유튜브에 질문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지금 몇 개를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휴게 시간이고 무조건 임금 계산을 해서 경비 봉급이 엄청 많다고 이런 글을 다루셨는데 절대 휴게 시간은 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업 쪽에 급여가 많은 데는 3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3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휴게 시간이 하루 24시간 근무 중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200만 원, 220만 원 이런 분들은 좀 휴게 시간이 좀 적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또 어쩌다가 180만 원, 170만 원 이런 경비 급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급여가 상당히 적은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좀 금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휴게 시간이 많아도 봉급이 적어도 그런 데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냥 나는 몸에 힘이 들어도 좀 봉급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예를 들어서 70이 넘으신 분이 310만 원짜리를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단지마다 경비회사가 정한 게 아닌 단지 소장이라든가 회사에서 정한 나이가 있어요. 우리는 휴게 시간 몇 시간에 급여가 한 290만 원 되는데, 나이는 한 62년생 이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분이 질문하신 거 모양 휴게 시간도 무조건 임금 계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아파트 경비원 면접 시에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글쎄 면접을 보는 분이 일단 경비회사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관리소장, 어딘도 관리과장이 보는 데도 있어요. 또 동대표가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경비 반장님이나 실장님들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겠죠. 나이고 과연 이 사람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냐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야 될 게 쓸데없는 과거 이력을 많이 말씀하실 거 없고, 또 다음에 경비원을 이렇게 메뚜기 모양 떠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3개월, 저기서 2개월, 저기서 6개월 해가지고 그냥 이력서에 그냥 대여섯 군데가 한 2년 사이에 써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래도 옛날엔 안 썼어요. 그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로 해서 최소한 경력을 좀 1년 이상, 2년 이렇게 써야 이분이 성실하다고 보죠. 경비가 돈 많은 사람을 찾고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 건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좀 같이 열심히 일할 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셔서 과도한 이력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학력, 군 경력, 간단한 사회 이력을 쓰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묻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저한테 와서, 그분 왜 말이 많냐고. 그래서 지금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못 쓰겠다고.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절대 세상살이가 마찬가지지만, 물어보는 거에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그냥 편안한 표정으로 예 아니요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은 말은 될 것도 안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청소 같은 걸 왜 시키냐, 이게 불법이 아니냐 그랬는데, 작년도에 국토관리부하고 이 노동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경찰청하고해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낙엽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 청소 같은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미화 보조 업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불법은 아니고요. 대신에 안 되는 게 벌초기로 예초기로 예초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써 있고,
나무를 자른다든가 이게 올라가서는 전지 작업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데 나머지 그 미화원의 보조 업무가 업무라고 인정이 되는 모든 청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 청소를 하시든 뭐 쓰레기 청소를 하시든 뭘 하시든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경비원은 뭐고 보안원은 뭐고 또 관제실은 뭐고 상황실은 뭐고 왜 급여가 다 다르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거는 경비원은 보안원이라는 말도 원래는 없습니다. 보안원은 영어로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세콤이라든가 캡슐 같은 데서 그 젊은들을 쓰면서 뭐 보안원이 있는 건데 경비업법 용어에는 경비원만 있고요. 일반 경비원하고 특수경비원이라고 두 개만 나눠져 있지 보안원은 없습니다. 근데 그저 뭐랄까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괜히 젊은 사람들 쓰는 데는 보안원이라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경비원이라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뭐 지금도 대화하다 보면 뭐 보안원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사실은 보안원이라는 그 명칭은 없는 거고요. 보안 관제든 상황실이든 뭐든 다 그냥 경비원입니다. 특수경비원은 뭐냐면 일반 신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특수경비원 교육을 다시 받아서 뭐 이 공항이라든가 뭐 원자력 발전소, 뭐 발전소, 항만 이런 국가 주요 시설을 경비에는 특수경비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뭐 영종도 공항이라든가 이런 공항에 있는 분들도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고 이분들은 이제 실탄 사격도 하시고 군경력을 굉장히 따져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일반 경비원보다 좀 틀리게 수당을 조금 더 드리겠죠. 그래서 경비원은 특수경비원, 일반 경비원 둘 중에 하나고요. 특수경비원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이분 질문 중에서 왜 경비원, 보안원, 관제실, 뭐 상황실 급여가 다 다르냐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단 한 가지 근무 시간이 틀린 겁니다. 똑같은 단지 안에 있는 그 경비 중에서도 상황실에 있는 분하고 뭐 차단기 초소에 앉아 있는 분하고 뭐 일반 초소에 있는 분하고 근무 시간이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가 틀린 거고요. 어디는 혹가다가 그 정문 초소 같은 분들은 뭐 한 1, 20만 원 그 수당을 더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보안은 뭐 관제실, 상황실, 경비원에 틀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휴게 시간, 그 해에 정한 최저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급여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뭐 갑질을 한다, 뭐를 한다, 뭐 이제 이런 뭐 대화들을 특히 이상하게 유별나게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 질문이 뭐 갑질하는 주체가 뭐 있는 놈, 뭐 상류층, 중산층이 갑질을 하고 나같이 당하는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당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비업계에 오랜 생활을 하면서 갑질이라는 거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질 거 없이 인간성에 따라서 해고한다고 봐요. 똑같은 경비원 중에서도 반장이 경비원한테 그 행태를 나쁘게 보이는 분도 있고 또 똑같은 직책이 경비원인데도 먼저 들어온 분이 나중에 들어온 분한테 나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건 나쁘게 해요. 뭐 교대 시간에 1, 20분 늦으면 그냥 쌍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각자 싸우는 도시락 반찬 같은 거를 뭐 좀 손을 댄다든가 자우지간 그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이분 말씀대로 있는 상류층 사람이 갑질을 하고 나같이 없는 놈은 항상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100% 아닌 것 같고요. 없는 사람이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느 정도는 감수하시되 싫으시면 갑질을 한다 당한다 따질 거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다른 현장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갑질 뭐 그냥 어느 분에 핏대를 내고 막 내가 경비에서 갑질을 당한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갑질을 당한다 그러시는 분을 내가 현장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이제 뭐 경비 반장 그 개새끼가 그냥 갑질을 한다고 막 그래서 또 반장하고 통화를 해보면 이분이 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갑질을 누가 누구한테 한다는 이런 그 공식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머리에 들은 게 없고 고집이 세고 좀 뭐랄까 악질적인 사람이 별도로 있고요. 대개 사람들은 아니 반장이면 반장이 정상적인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관리소장이 또 정상적인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던 동대표 보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얼마냐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갑질이라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그 수원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경비 한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동대표 회장하고 좀 말다툼을 하다 그만뒀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동대표 그 자식이 갑질을 해서 내가 더러워서 그만뒀다고 다른 데 알아봐달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회사 관리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그 아마 차단기에 앉아있다가 그 주민이 잘못해가지고 좀 접촉사고가 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제 그 가서 뭐라고 물어보니까는 나한테 왜 물어보는 식이냐고 이제 따지고 뭐 대꾸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그 다음날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나와서 차단기 고장나고 좀 고치고 있었대요. 그러면 경비하시는 분이 초소에서 나와서 좀 딜러라도 쳐다라도 보든가 아니면 도와라도 주면 좋은데 이 초소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핸드폰 이런 거 유튜브만 보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동대표가 아니 아저씨 좀 같이 좀 도와드리지 왜 그러냐고 이랬다 그러니까 제 귀에 양쪽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들어보면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어느 분이 잘못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경비 업무를 하는 그분이 조금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와서 하는 말이 그 자식들이 갑질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말하는 게 참 애매한 입장인데 갑질이라는 자체가 그 판사가 와도 아마 판단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99%일 거예요. 각자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이 좀 들어온 거를 했는데 아마 그 전에 보시던 분들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자꾸만 똑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근무를 하시다가 좀 궁금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시간 날 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질문에 아는 대로 대답을 할 테니까 궁금한 건 아무 때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